미국의 물가 급등이 7월에 8.5%로 크게 완화됐으나 아직은 속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물가 주범이 휘발유에서 렌트비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세청은 단속 요원이 증원되더라도 중산층, 중소업체에 대한 세무감사 강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현재 공급이 부족한 원숭이 두창 백신을 적은 도수로 더 많이 접종시키는 새로운 접종 방식을 승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2024년 대선에 다시 맞붙을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상반된 상황을 겪고 있어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물가 급등이 6월에 9.1%에서 7월에 8.5%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휘발유가 급락 때문으로 변동이 심해 물가 급등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는지는 아직 속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이 7월에 8.5%로 크게 완화됐으나 여전히 40년 만에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에 전년에 비해 8.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노동부가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6월의 최고치였던 9.1%에서 크게 완화된 겁니다. 변동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6월과 7월에 모두 5.9%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8.5%로 대폭 완화된 건 6월 중순 이래 2달 동안 급락하고 있는 휘발유 값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6월 중순 갤런당 5달러에서 현재는 4달러로 1달러나 급락했으며 7월 한 달 동안 7.7% 하락해 전체 에너지 가격이 4.6%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나마 떨어진 휘발유 값에 미국민들의 숨통이 트입니다. Definitely, it's better than paying over $4 a gallon, for sure. Yeah, it's nice to see them dropping, finally. It's a little bit down. And I think it helps, every little bit helps. Yeah, so I'm glad it's a little bit down. 중고차도 한 달간 0.4%, 의류도 0.1%, 항공료도 1.8%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값은 지난해에 비하면 아직도 44%나 비싼 수준입니다. 게다가 식품을 포함한 그로서리 상품 가격은 전년보다 13.1%나 올라 있습니다. 지속되는 고물가에 많은 미국민들이 생활비를 절약하고 있지만 오를 대로 올라버린 식료품 가격은 좀처럼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르지 내리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쇼핑을 일주일에 2번이고 이렇게 슈퍼고 이렇게 와서 보면은 오르는 거는 있는데 내리는 거는 없어. 이런 저기 뭐야. 이 보리차 같은 것도 4.99인가 그랬었어요. 3.99인가 4.99인가 그랬는데 지금 6.99이야. 이불이나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내리는 거는 별로 못 봤어. 또한 가구 지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와 유틸리티비 등 주거비는 계속 올라 전년보다 5.7% 상승해 있습니다. 40년 만에 미국 물가 급등이 6월 9.1%에서 7월에 8.5%로 대폭 완화된 건 물가 잡기에서 청신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지난 3월 수준으로 되돌아가 8%대 고물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물가가 6월 9.1%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속단하기에는 때이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3월 8.5%에서 4월 8.3%로 내려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속단했다가 5월 8.6%로 다시 올라갔고 6월 9.1%로 악화된 바 있어 이번에도 몇 달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물가 급등 완화는 휘발유 값의 급락에 따른 것이어서 변동이 심한 품목이고 올 가을 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9.1%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해 물가 잡기에 성공하고 있다고 속단하기에는 때이른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얼마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용 성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성적으로 나오자 연준이 9월 회의에서 3번 연속으로 0.7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굳어지는 듯 했으나 물가 급등 완화로 0.5% 인상을 고려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등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고물가 주범이 휘발유에서 렌트비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이 6월 중순부터 2달이나 매일 연속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있는 대신에 렌트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물가 잡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6월에 9.1%까지 치솟았다가 7월에 8.5%로 완화됐지만 아직도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8%의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 물가의 고공행진을 초래해온 주범이 휘발유 값에서 렌트비로 바뀐 것으로 USA 투데이가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6월 14일 전국 평균이 갤런당 5달러 2센트였지만 57일 연속 하루에 2센트씩 내리고 있어 8월 10일 현재는 4달러 1센트로 1달러나 급락했습니다. 기름값이 지나치게 급등하면서 미국인들이 여행 시즌이자 여름 휴가철임에도 운전을 축소해 그만큼 유류 수요가 줄어들었고 유가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다만 보통 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 4달러 1센트는 1년 전에 3달러 19센트보다 아직 80센트나 비싼 것이어서 고유가 고통이 완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 물가 급등의 주범이었던 휘발유 값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6월 중순부터 연속 하락하면서 이를 반영한 7월의 CPI가 8%대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잡기를 위해 연준이 0.75포인트씩 2번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25%나 올리고도 8.5%의 고물가를 더 낮추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렌트비 등 주거비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포함하는 주거비는 전체 가구 지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7월에 전년보다 5.7% 오른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그중에 렌트비는 전년에 비해 6월에 7.2%, 7월에도 7.4% 급등해 매달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소비자 물가 급등의 주범이 그동안 꼽혀온 휘발유 값에서 이제는 렌트비로 바뀌었다고 USA 투데이는 규정했습니다. 미국 가구의 34%가 세입자들이어서 렌트비 급등에 큰 생활고를 겪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연소득 5만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인 중산층의 렌트비는 평균보다 높은 8.3%나 올랐고 1996년생 이후의 Z세대는 16%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물가 급등의 주범인 렌트비 때문에 중산층 서민들과 젊은 세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USA 투데이는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도 렌트비가 매달 0.6 내지 0.7%씩 수개월 동안 오르게 돼 올 연말에는 전년 대비 7%대 인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해 물가 잡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IRS 국세청은 바이든 민주당이 성사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예산과 인원이 2배로 증강되더라도 중산층과 중소업체에 대한 세무 감사의 강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2배로 몸집이 커지는 IRS가 대대적인 탈루 추적에 나설 경우 모든 미국인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확정되자 10년에 걸쳐 예산을 800억 달러나 증액받게 된 IRS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 감사와 탈루 추적에 돌입할 게 분명해 누가 핵심 타겟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IRS는 10년에 걸쳐 800억 달러를 증액받게 되면 8만 7천 명을 증원해 현재 8만 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17만 명으로 몸집이 불어나게 됩니다. 800억 달러 가운데 456억 달러는 세무감사와 탈루 추적 등 단속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찰스 레티그 IRS 청장은 최근 연방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IRS의 예산 증액과 증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중산층, 중소업체에 대한 세무감사 강화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레티그 국세청장은 구체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선 중산층이나 중소업체 등에 대한 탈루 추적, 세무 감사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IRS는 40만 달러 이상의 중상층과 대기업들을 주로 탈루 여부를 추적해 기피하거나 덜 내고 있는 세금을 더 걷어들여
세수를 늘리려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IRS가 탈루 추적에 나선다면 10년 동안 2,037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일 것으로 비당파적인 의회 예산국은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IRS의 대대적인 탈루 추적과 세무 감사가 실제로 전개된다면 미국민 납세자들이면 누구나 영향권에 들어 불안해하게 될 것으로 관련 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IRS는 대기업들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거나 과도하게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세금을 덜 내고 사실상 탈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RS는 또 W2로 봉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보다는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EITC와 같은 세제 혜택을 청구해 세금을 내지 않고도 텍스 리펀드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무 감사를 더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IRS는 소득을 덜 보고하고 있거나 세제 혜택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탈루 또는 미보고한 세금의 총 규모가 1년에 5천억 달러 내지 많게는 1조 달러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전액 징수하지는 못하겠지만 2배로 증액되고 증원되면 탈루 추적을 강화해 한 해에 2천억 달러 내지 4천억 달러는 걷어들일 수 있다고 IRS는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진영은 IRS의 예산과 인원을 매년 삭감해왔고 심지어 부처 폐지까지 주장해왔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 정책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백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평소 복용량보다 5분의 1 적은 양을 투여키로 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적은 도수를 피부 상층부에 주사하면 충분히 면역 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임상 실험을 토대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원숭이 두창 백신을 피부 상층부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백신에 대처하고 나섰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우선 18세 이상 성인에게 백신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투여키로 했습니다. 피부 깊숙이 넣는 피하 주사가 아니라 피부 상층부에 투여하는 피내 주사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백신 1회 접종에서 5회 용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기대했습니다. FDA는 2015년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내 주사로 백신 5분의 1을 투여받은 사람들과 피하 주사를 받은 사람들 간 면역 반응이 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백신 접종 방식으로 사용 가능 백신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4주 간격으로 2차례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FDA는 또 감염 위험이 높은 18세 이하에 대한 백신 접종도 승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의 안전성 데이터와 천연두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다른 백신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했다고 FDA를 설명했습니다. FDA의 새로운 접종 방식 승인은 지난주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발표한 후 나온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늘고 있지만 백신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 전역에 배포된 백신은 총 62만 회 분량으로 44만 회의 추가 접종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접종 방식을 통해 220만 회의 추가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500만 개를 추가 주문했으며 이는 2,500회 분량에 해당됩니다. 피터 막스 FDA 백신 책임자는 우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안전성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자들의 잠재적으로 노출된 어린이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약 9천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약 5분의 1은 뉴욕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상당 부분의 경우 동성 성관계를 가진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2024년에 다시 맞붙을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상반된 상황을 겪고 있어 대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법안들을 승인받아 지지율 40%를 회복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을 압수수색당한 데 이어 뉴욕 검찰의 신문을 받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대선에서 맞붙고 2024년 리턴 매치를 할지 모르는 미국의 두 전현직 대통령들이
최근 대비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수개월간의 진통 끝에 서너 가지 주요 정책 법안들을 연방의회에서 승인받아 입법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10년간 대기업 증세로 7,400억 달러의 세법을 늘려 4,300억 달러를 헬스케어와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처에 투자하고 3천억 달러를 적자 감축에 쓸 수 있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성사시켰습니다. 5년간 2,8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과의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칩스와 과학법도 승인받아 서명 발효시켰습니다. 두 가지만 해도 5년 내지 10년간 1조 달러나 투자해 미국 역사에 남길 만한 새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처 방안은 민주당 진영이 50년 노력 끝에 성사시킨 데다가 10년간 3천억 달러가 넘는 최대 규모의 온난화 대처에 대한 투자이고 헬스케어 지원하는 640억 달러를 들이는 대신 2,880억 달러를 절약해 오바마 케어 이래 최대로 의료 지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를 평가받은 덕분인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은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서 40%를 회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은 36%까지 떨어졌는데 두 달 만에 40%를 회복한 겁니다. 이에 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차기 대선에서 재도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 사법당국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검찰로부터 트럼프 회사의 재정에 관한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수정헌법 5조에 따라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이 FBI에 의해 압수수색당했습니다. FBI의 압수수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전에 기밀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밀 또는 극비 대통령 문건들을 국가기록보존소에 넘기지 않고 가져왔던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당국의 전방위 수사와 민주당 주도의 1월 6일 의회위원회 조사 등에 시달리고 있어 자칫하면 사법 처리될 위험이 있고 재도전의 길도 막힐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진영의 무리한 압박과 포위가 트럼프의 재도전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면 공화당 진영의 지지를 결집시켜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백악관 레이스에 불러낼 가능성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